네, 안녕하십니까.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저는 어제 동포세계 신문 사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국 동포 혐오는 이 한국 사회의 꼴보기원 아닌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노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국내에서도 이 중국인, 특히 중국 동포, 또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이렇게 기피 현상 내지 또 혐오 현상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여러가지 생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5일 이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를 자제해달라, 또 이렇게 멈춰달라 이런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설을 발표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모국인 한국 사회가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사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날 발표한 보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차별 비하 정보 5건에 대한 시정 요구, 삭제 결정, 또 차별 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그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에 대해서는 의견 지수 기회 부여를 결정했다. 이 차별 비하 정보 5건은 코로나19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벗어나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덩어리인 중국인과 또 원모쪽 중국 동포는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그러니까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 특정 대상을 차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또 차별 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 등의 주장으로 게시자의 방어권 및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 지술 기회를 부여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그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차별, 비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또 제3호의 과목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근데 이게 이제는 14일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어 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은 그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또 공정성을 보장하고 또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됐는데요. 그래서 주요 이 제재 조치 내용들은 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또 방송 편성 책임자와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논평을 통해서는 이 코로나19 관련 특정 집단 혐오 표현, 시정 요구 등 결정에 대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환영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월 12일 발행되는 동포세계신문 사설로 이 중국 동포 혐오는 한국 사회의 꼴불견 아닌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 보도로 왜 이 한국 사회의 꼴불견인가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해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의결에 대해서 이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뭐 아시아경제 등등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은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결정 보도 자료를 그대로 냈는데요. 이 더불어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심의 결정문이 유튜브 방송까지도 포함돼서 또 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까지도 포함해서 이 제재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어떤 그 의결,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관련 특정 집단 혐오 표현을 시정 요구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에 또 이 한국의 언론 방송 몇 군데에서 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 중국에 대한 또 중국 동포에 대한 이런 언론 보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어떤 부분에서 혐오스럽게 나왔는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토론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방송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면은요. 먼저 이 YTN 2월 3일 날 그 중국인 혐오로 번지는 신종 코로나 관련 보도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중국의 그 식문화, 그러니까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이 중국 우한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 우한 지역 중에서도 이 우한시 화난 그 수산 도매 시장이 주목되었죠. 이 화난 수산 도매 시장에는 이 닭이라든가 오리는 기본이고요. 또 산, 뱀, 개구리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99% 이 검출 저기가 유사하다는 천감산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는 이 우한 이 수산 도매 시장에서 밀거래가 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날짐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야생동물을 이렇게 섭취하는 이런 중국인의 문화, 어떻게 보면은 이 언론 방송들에 되면 상당히 미개하다, 또 위생적으로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중국의 식문화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지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언론 방송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 대림동에 보면은 중국 동포 큰 상권이 있는데 또 이곳에 또 가가지고 이 대림동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저 거리에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이 비위생적으로 보인다고 그럴까, 또 좀 보기 흉하게 보인다고 그럴까, 그런 풍경들을 지금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또 어떤 너무나 이 비위생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카메라의 초점을 옮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혐오를 불러일으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9일에는 KBS가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이 공포, 혐오, 또 분열에 간염된 언론이라는 그런 주제로 또 이 토크쇼 이런 비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언론, 방송,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이 이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게 영화는 뭐야? 황해라든가 또 청년경찰, 범죄도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여기에서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공포스러움, 그 다음에 어쨌든 무법천지지대에 사는 어떤 그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뭐 보여줌으로써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일반 그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 이 두려운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많이 지적된 것이 그 1월 29일 날 보도된 헤럴드 경제신문이 이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 르포 기사였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럴드 경제가 이제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화두가 되니까 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우리 중구동포 7대 상권을 이제는 이렇게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이에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도가 상당히 그걸 보는 사람으로 보건 이 중국 동포 또 이 중국 동포들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언론 방송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런 결정과 또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 나쁜 보도로 낙인이 찍힌 1월 29일 날 그 보도한 헤럴드 경제 신문의 그 대림동 르포 기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그 르포 기사 이게 이제는 한 명의 이제 주 기자가 있고 이제 수습 기자 두 명이 작성한 기사 내용인데요. 그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유행에도 노상에 진열한 채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여전했다. 약국에서 마스크는 품절 사태를 겪고 있었다. 이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현지로 넘어가 재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의 그 사재기 현장을 고발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이 역 안에서 황사 방역 마스크 6상자를 들고 가는 중국인이 포착됐다. 중국에서 웃돈을 얹어 주고서라도 품질이 좋은 한국산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인의 사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인이 구매한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주변 일부 약국에서는 이를 발빠르게 간파해 박스채로 현금가를 제시하며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아마 이 역은 뭐 대림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대림동을 르포한 그런 기사이니까요. 어쨌든 그 헤럴드 경제 신문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이런 분위기, 이 국내의 상황을 또 전하기 위해서 이 대림동 중구동포의 밀집 상권을 또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어쨌든 관심 갖고 집중 취재를 했지만 그 의도가 다분히 너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 그 재래시장하고 이제 약간 묘하게 이 분위기가 좀 연결되는 그런 선상에서 이 대림동 이 시장을 취재를 해서 그렇게 보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그 비위생적인 어떤 그런 중국 음식들이 그대로 노상에서 판매하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이 마스크 사재기, 상당히 민감한, 이 내부에 볼 때 민감한 부분이었죠. 뭐 이런 부분의 현장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 중국
동포, 여기 뭐 중국 동포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좀 그런 뉘앙스로 이 헤럴드 경제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앞서 이 YTN이라든가 KBS에서는 노골적으로 이 어떤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아주 나쁜 기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린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네, 중국 동포 혐오는 한국 사회의 꼴불견 아닌가. 어제 저희 동포세계 신문의 사설 제목이었죠. 여러분들이 뭐 이 사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제 딴에는 상당히 이제는 이 한국 사회가 이런 꼴불견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모국인 한국 사회가 중국 동포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보낸 건데요. 근데 우리가 저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중국 동포 관련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어느 학생이 쓴 리포터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피의자 김성수가 조선족이라는 여론이 서서히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의 게임 아이디가 한자였고 말투가 어눌했다는 이유였다. 소문이 퍼지며 인터넷 댓글창에는 온통 조선족을 혐오하는 글로 가득 찼다. 잔인 범죄만 일어나면 왜 사람들은 조선족의 소행이라고 의혹을 품기 시작할까? 그가 진짜 조선족이더라도 모든 조선족을 혐오한다는 건 옳지 않은데 말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김성수는 한국인 부모를 둔 1989년생 만 29세의 한국인이라고 밝혔고, 이 사실이 보도되며 조선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혐오를 멈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 조선족에 대한 이러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언론과 영화가 한몫했다. 네, 이게 이제 어느 학생이 리포터로 작성해서 이 블로그에다가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상당히 리포터를 잘 쓴 것 같다. 그리고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그 리포터를 읽어드렸는데요. 특히 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겠죠. 한국인들 사람들은 조선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이 학생의 질문을 참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질문을 새겨보면서 앞서도 어디죠? 서울경제의 한 사회부 기자가 일본 관동 대지진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지진 사건, 이게 1923년도에 일본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그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간동 대지진, 또 지금은 저는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관동 대학살 사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동 대학살은 이 1923년 9월 그 진도 7.9의 강진이 간토 일대를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9만 1344명에 이르고, 또 전파 또는 소실 가옥이 46만 4900가구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이와나미 출판사가 이 간행한 근대 일본 총연합 연합표에 연표에 이제는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이때 이제 주목할 만한 게 6,000명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이 조선인이 대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조선인들이 이때 대학살을 당했을까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1923년도에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이 한국 사회 국내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82년이 지난 2005년도였습니다. 그때 학살의 기억, 관동 대지진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제1동포 사학자인 강덕상 교수였습니다. 일본 시가 현입대 명예교수였고 2005년도에는 당시 한 73세의 고령의 노 교수였는데요. 이거를 이제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학살의 기억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발간이 됨으로써 1923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강덕상 교수는 당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이 모국에서 겨우 출간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700만 명이나 되는 해외 동포를 가진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해외 동포들에게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관동 대지진의 전말을 사건이 일어난 지 8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국의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강덕상 교수의 그때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저도 찡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 학살의 기억 관동 대지진은 일본에서는 1975년도에 일본어판으로 이미 발간이 됐다고 합니다. 1975년도에. 그러나 한국 사회에 이 책이 알려진 거는, 한국어로 번역돼서 알려진 거는 2005년도에 알려진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한국에서 너무 이제 무심했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강덕상 교수의 얘기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에야 관동 대지진에 대해 해명한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해방이 되면서 국가 차원의 해명 대상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묻혀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82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82년 만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1975년도에 이게 초판으로 발행이 됐지만은 그로 또 30년이 지난 후에야 한국 사회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알려지게 됐다. 정말 이 강덕상 노 교수의 이 말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 상당히 뭔가 고개를 숙연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강덕상 교수님이 관동 대지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지, 그거를 소상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강덕상 교수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인상 깊게 들린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타 민족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인권이 없고 독립이 없는 망국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덕상 교수가 관동 대지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민족 권력하에 인권을 박탈한 식민지 민족사회의 통합이 한 부분이었고요.
원한으로 얼룩진 그 제일동포의 순환사였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의 차별과 전횡의 극치였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조선인들을 대학살을 할 때 웃지 못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내지인과 이 조선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인이냐 아니면 조선이냐. 왜냐면은 이 조선인 중에서도 이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도 한국말도 하고 또 이제는 중국어도 하죠. 그러나 완벽하게 한족이 하는 중국어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하는 어떤 중국어에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하는 일본어하고 거기에 있는 이 조선인이 하는 일본어하고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15엔 55전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 중국어로는 주고엔 고주 고센인인데요. 이거를 말해봐라. 주고엔 고주 주센 이거를 말해봐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인, 순수 일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 조선인이 이거를 일본어로 말하는 거하고 이게 발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을 해보라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너는 조선인이구나 해가지고 또 학살을 감행하는 이런 또 웃지 못할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왜 일본 당국은 조선인을 이렇게 학살을 했을까? 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 대학살에 대해서 이 대백과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일본 관원과 민간인들이 이 한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한 사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그랬죠. 이 한국 그 문화예술 백과사전인데 이제는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조선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1920년대 전반 일본은 하나의 큰 시대적 전환기에 직면을 해 있었습니다. 이 밖으로는 이 코민테른의 활동이 동아시아에 미쳐서 이 한국, 중국의 민족 해방 운동이 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안으로는 이 공항으로 노동 운동, 또 농민 운동, 불악 해방 운동이 사회 저변을 뒤흔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의 군부와 이 국가주의자들은 과격 사회운동 취체법 제정을 시도를 하고 이들 운동에 대한 탄압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이 관도 지방에서 이제는 대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민중이 공황 상태로 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군부와 군국주의자들은 이렇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고자 이 민중의 보수적 이런 감정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1923년 9월 이 정부는 이제는 동시에 그냥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자 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을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바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 명분을 조선인들에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인들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혐오스러운 가짜뉴스를 막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선인이 지진을 이용해서 방화, 폭행, 약탈 등을 제멋대로 했다. 또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넣었다. 뭐 이런 저런 유언 비어를 만들어서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인들이 이 조선인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갖게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선인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는 사회주의자들이다.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동시에 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그 일본 내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주의자들을 또 말살하는데 이렇게 또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네. 어떤 그 이런 관동, 대지진, 대학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 정말 이거를 너무나 늦게 알고 아직도 이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참 이 숙연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 같은 가오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에 대한 혐오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애써 이곳을 중국 동포의 집거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국인 마을, 차이나타운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와의 한민족, 한 혈통을 가진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반중 감정을 또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관동 대지진 사건을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책을 내고 또 했던 우리 강덕상 교수님의 그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그 결론적으로 강덕상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동 대지진 대학살 이 사건은 1910년 이후 식민지 지배와 그것을 보조했던 일본 민중이 만만치 않은 적 조선인에게 느꼈던 공포심이 불러온 집단 살인이자 민족 범죄였으며 불행한 한일 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인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중국 동포들이 한 85만 명, 뭐 어쨌든 넓게 보면 한 100만 명 가까이가 이 한국 사회에 있죠.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을 전체 포함하면 한 110만 명 정도가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도처에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이 있고 커다란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 이곳이 개토화될 것이다. 정말 위험한 그런 곳으로 될 것이다. 예? 어떤 그렇게 좀 뭐랄까요?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체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최근 21세기 2000년 들어서 이렇게 늘어난 이 중국인 또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잔상, 이 조선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조선인을 이 조선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관동 대학살처럼
자기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잘못을 이 조선인을 조선진이라고 불어가면서 이렇게 못사게 굴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혐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내부 결속을 다져가는데 이용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반중, 반다문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에 대해서 또 다른 학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비극, 그런 꼴불견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혐오 표현을 일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뿐만 아니라 언론 방송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또 이거를 공론화해서 이렇게 혐오 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코로나19 관련 특정 집단 혐오 표현, 시정 요구 등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동포세계신문의 사설, 중국동포 혐오는 한국사회의 꼴불견 아닌가, 이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것을 또 당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TV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많은 또 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고 정말 더욱 우리 동포사회와 한국사회의 건전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포세계 김용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